오늘은 GRE 버벌 성적이 정체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성적 정체 현상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 극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GRE 버벌 시험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그런 수강생분들 경우에 첫 시험에서는 150점대 초반이었는데 그 이후에 시험 보니까 140점대로 떨어졌다든가, 또는 150점대 후반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150 초반이나 140으로 떨어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대형 학원에서 오랫동안 학원도 오랫동안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점수대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GRE 버벌 성적이 정체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단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단어를 이제 혼자 공부했거나 학원 수업을 실전반만 수강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본반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잘 가르친 수업을 이제 못 들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은 스테이드란 단어를 학생들이 성실한, 침착한, 안정된 그런 뜻만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컬러풀의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런 컬러풀을 보고 스테이드를 답으로 못 고르는 게 문제죠. 컬러풀도 흥미진진하다는 뜻도 있는데 흥미진진하다는 뜻이 있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 흥미진진한 것의 반대가 이제 재미없다는 뜻이죠. 스테이드가 고루하고 재미없다는 뜻으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에, 문제는 이제 단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지. 문제를 푸는 동안에 오히려 단어만 계속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논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학생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단순하게 암기만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본 적이 없고, 또 학원을 다녔어도 학원에서 영어 스킬만 가르쳤지 논리적 접근 방법을 이제 가르치지 못해서 제대로 못 배운 거죠. 학생들이 이제 특히 양보문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 양보문을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면은 양보문에서 당신은 현명할지라도, 그러면 그 뒤에 주절에선 현명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답을 고르니까 답이 틀리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은 현명할지라도 현명하지 않다는 것은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말이 되죠. 당신은 전에 현명했지만 지금 현명하지 않다든가, 또는 당신은 현명할지라도 예의가 없다. 그래서 양보문에서 이제 포지티브하게 얘기했으면은 반전돼서 주제문에서는 이제 네거티브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보문에 이제 논리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GRE 버벌 성적이 을 향상시키려면 첫 번째 이제 단어 학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학생들 자신은 자기가 단어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 단어라는 게 평상시에 안 쓰는 단어라서 몇 줄만 안 해도 금방 다 잊어먹어요. 그 학생들이 단어를 찾을 때 인터넷 사전을 찾아도 되는데, 이제 컴퓨터에서 네이버를 통해서 찾는다든가,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의미만 보지 말고 한 세 가지 정도의 단어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영영사전에서 영어로 풀어서 설명한 문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꼭 읽어봐서 단어를 단순하게 암기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웨이워드란 단어가 고집불통이라고는 아는데 변덕스러운 뜻도 있고 불규칙한, 불안정한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영사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에 당신이 어떤 사람을 웨이워드하게 묘사한다면 당신은 뭘 뜻하는 거냐면, 그들이 이기적이고 또 나쁘게 행동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동한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SE 문제에서 이렌트하고 같이 답으로 나오거든요. 이렌트도 방황하는, 잘못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바뀌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잘 바뀌니까 불규칙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SE에서 루시더티가 명확성인데, 루시더티의 반대로 웨이워드하고 이렌트는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SE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한 가지 의미만 알아가지고는 첫 번째 의미만 알아선 어,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쉬운 SE 파트에서도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단어를 제대로 공부를 한 이후에는 단어를 제대로 공부한 이후에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 때 해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키워드의 논리적 관계를 잘 분석하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미국 학생들이 GRE 버블 평균이 152.6인데 153점이면은 딱 반이거든요. 20개 중에 10개 맞으면 153인데 미국 학생이 152.6밖에 못 만든다는 것은 RC는 반 이상 분명히 맞겠죠. 근데 SATC에서 반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SATC 10문제에서 5개도 못 만든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 학생들이 해석을 못 하겠어요? 해석만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프레스의 리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플레이의 프로덕션은 거의 특정 오브리비언 망각, 열렬한 청중에 의해서 망각으로부터 열렬한 청중들이 열렬하니까 망각으로부터 구조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블랭크는 rescued from. 그런데 열렬한 청중들의 어큐멘, 통찰력이 비평가의 통찰력보다 훌륭하다. 항상 이런 GRE에서는 그 논리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여기서 뭐랑 비교됐냐면 청중하고 비평가. 청중이 열렬하다면 비평가는 청중이 열렬한데 더 훌륭하다고 그랬죠. 그럼 비평가는 열렬하지 않다는 그런 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암시가 있는 거예요. 열렬하지 않다라고 인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첫 번째 블랭크를 그런 프레스에서의 그런 가혹한 리뷰 때문에 예? 그녀의 공연이 이제 잊혀질 뻔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케이딩을 고르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청중들은 열렬한데 비평가보다 훌륭하다고 그랬지. 비평가들은 열렬하지 않단 말이죠. 열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논리적 관계를 비교하면서 답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답은 첫 번째 랭러스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블랭크는. 그 다음에는 그 문장 구조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해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제 문장 구조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클루를 찾아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TC를 보면은 임원들이 취한 그 신문사 임원들이 취한 어떠한 결정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서 윌레스는 칭찬을 했다. 이 앞에 다 ing로 시작하니까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은 아주 중요한 클루가 돼요. 그래서 항상 주절의 동사하고 대꾸적으로 가는데 주절의 동사하고 논리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칭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앞에는 비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블랭크는 인프닝 B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칭찬했냐면 부패에 대한 임원의 그 보이콧을 경영진의 보이콧을 칭찬했어요. 그러나 그는 의심했어. 그들의 정책이 실질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되는 걸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이걸 해석만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난. 그렇죠. 그 부패에 대해서 비난한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한 어드미레이션. 그렇죠. 그 신문사 임원들을 어드미레이션 한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한 모방. 그렇죠. 그 신문사 임원을 모방하는 거. 그것도 말이 되죠. 그 해석만 하면은 다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enough to 부정사 구문이
앞에 프랙티컬을 수식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수직 관계는 서로 아주 중요한 클루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랙티컬을 이제 수식하니까 프랙티컬한 건 뭐냐? 비난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거냐?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냐? 모방할 수 있는 거죠. 프랙티컬한 것은. 프랙티컬하니까 모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B하고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상 그 이너프 투 그 부사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그 프랙티컬이 중요한 쿨루가 된다는 이걸 해석해가지고는 답을 정확히 못 골라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RC는 어떻게 성적을 향상시켜야 되냐. 결국에 RC가 반이기 때문에 RC가 안 돼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155점 이상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RC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력도 있어야 되고 단어를 한 가지 의미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니까. 또 문장 구조도 알아야 되고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GRE에서는 논리적 독해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논리적 독해 능력이 뭐냐?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과 단어의 포커스를 두면서 해석 추론하면서 저자가 이 문장을 쓴 의도를 생각하면서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단계 접근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3단계가 뭐냐면 문장을 읽으면서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생각하고 그 뒤에 이제 뒷문장은 어떤 문장이 올지 예상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죠. 그래서 3단계 논리적 접근 방법의 예로 그 푸드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병원체 그 뒤에 이제 S모로 시작한 병원체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병원체 그 홀씨 포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뭐를 야기시키냐면은 치명적인 그 곰팡이균류 질병 석고병이라고 알려진 허니비 유충에서 그래서 첫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석고병이란 말이죠. 허니비 유충에서의 석고병, 응? 석고병만 요약을 하면 돼요. 그리고 타픽 역할을 한다. 타픽을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나왔고 however가 나왔죠. 그렇다면 그 뒤에 다시 but이나 however가 없다면 그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아주 중요하고 however 뒤에는 이제 반드시 문제가 나와요. 메인 아이디어 뒤에서는. 그 유충은 30도 정도로 이제 온도가 떨어졌으면 틀림없다. 정상 유가방 온도는 33에서 36도인데 그 30도에서 질병이 디벨롭 된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인포가 있냐면 30도에서 석고병이 디벨롭이 된다는 얘기는 정상 온도인 33에서 36도에서는 석고병이 걸리지 않는다. 디벨롭 되지 않는다는 그런 암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지문에 써있지 않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니까 문제가 나와요. 또 두 가지가 비교될 때는 반드시 문제가 나와요. 30도하고 정상 온도랑 비교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뒤에는 그걸 부연 설명하는 말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그 다음에서 석고병 허니비 유충사에서 석고병 감염에 대해서 사실인 거 뭐냐? 답은 그 유충이 증상이 디벨롭이 안 된다. 뭐 할 때 그들의 유화방 온도가 정상 범위 안에 있을 때 정상 범위 33에서 36도 사이에서는 병이 디벨롭이 안 된다. 그게 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인포할 수 있어야 되고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상당히 리딩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GRE 성적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GRE 단어를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잘 이해를 하면서 그 GRE 한 가지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의 한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이해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 또 TC나 이제 RC 같은 거 볼 때 단순하게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면 결국에는 그 성적이 정체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의 노정우 지아리 카페에 문의해 주셔도 되겠어요. 네, 오늘 그러면은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